야생의 코발로스가 나타났다. 제목만 보면 꼭 무슨 게임 같죠? 하지만 이건 현실 세계에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그것도 세계 최강의 슈퍼컴퓨터들을 상대로 한 보이지 않는 추격전에 대한 이야기죠. 네, 바로 이 질문이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미스터리의 핵심입니다. 도대체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컴퓨터들을 사냥하는 이 보이지 않는 위협은 뭘까요? 자, 그 위협의 이름은 바로 코발로스입니다. EST 연구원들이 이걸 처음 발견했을 때 사이버 보안 전문가들이 정말 깜짝 놀랐다고 해요. 왜냐하면 그 복잡성이 상상을 초월했기 때문이죠. 코발로스가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요. 아주 정교하게 만든 디지털 뒷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공격자가 이 뒷문으로 슬쩍 들어가서 아주 중요한 서버를 그냥 자기 집 안방처럼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게 만드는 겁니다. 근데 이 녀석이 더 대단한 건 운영체제를 가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로 리눅스 시스템을 노리긴 하는데 코드를 깊숙이 파고들었더니 와, 다른 운영체제, 심지어 아주 오래된 윈도우용 버전이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그런 미스테리한 흔적까지 나왔습니다. 자, 그럼 이 사이버 범죄 현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도대체 코발로스는 누굴 노리는 걸까요? 이 피해자들이 누군지 보면요. 이 사건이 얼마나 심각한지 바로 감이 오실 겁니다. 이게 뭐 어느 한 나라, 한 지역의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북미, 유럽, 아시아, 말 그대로 전 세계 핵심 기관들이 공격 대상이 된 겁니다. 정말 대규모 작전이었죠. 와, 피해자 목록을 보면 진짜 입이 떡 벌어집니다. 그냥 슈퍼컴퓨터, 뭐 대학 서버 이 정도가 아니에요. 대형 인터넷 회사, 심지어 보안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랑 정부기관까지 털렸어요. 이건 뭐 그냥 아무나 공격하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가장 중요한 곳만 딱딱 골라서 정밀 타격했다는 얘기죠. 네, 바로 이 부분이 핵심이에요. 코발로스는 뭐 수천, 수만 대 컴퓨터를 감염시키는 그런 흔한 악성 코드가 아닙니다. 대신에 아주 소수의, 하지만 정말 중요한 목표, 수십 개만 딱 골라서 공격해요. 그러니까 이 녀석의 진짜 무서움은 넓게 퍼지는 게 아니라 그 정교함과 치밀함에 있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이 미스터리한 사건에 사용된 무기, 즉 코발로스 자체를 좀 더 깊게 들여다볼까요?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교묘하게 움직일 수 있었는지 그 기술적인 비밀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코발로스가 쓰는 핵심 방어 기술 중에 제어 흐름 평탄화라는 게 있어요. 한번 보세요. 왼쪽에 이 간단한 코드가 오른쪽처럼 완전 복잡하게 꼬여버렸죠? 이게 뭐냐면 일부러 코드를 막 뒤죽박죽 섞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분석가든 분석 프로그램이든 도대체 이 코드라 뭘 하려는 건지 알아내기 거의 불가능하게 만드는 거죠. 정말 교묘하죠? 이걸 좀 쉽게 비유해 볼게요. 자, 여기 누구나 따라할 수 있는 간단한 요리 레시피가 있다고 쳐요. 이걸 아무도 못 알아보게 면이랑 소스랑 재료를 그냥 한 그릇에 넣고 마구 섞어버린 스파게티로 만드는 거예요. 맛은 똑같은데 어떻게 만들었는지는 아무도 모르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이 도표를 보면서 코발로스가 실제로 어떻게 목표물에 접근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 방식이 있는데요. 이 그림을 보시면 전체적인 그림이 딱 잡히실 거예요. 첫 번째는 뭐 아주 간단해요. 공격자가 그냥 직접 연결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감염된 서버 하나를 일종의 중간 기제로 삼아서 다른 서버를 조종하는 거예요. 이러면 당연히 공격자 위치를 숨기기 딱 좋겠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방식은 여러 감염 서버를 거치고 또 거치고 마치 양파 껍질처럼 계속 경유해서 추적을 거의 불가능하게 만들면서 최종 목표까지 가는 겁니다. 바로 이 지점이 코발로스를 정말 소름 끼치게 만드는 부분입니다. 감염된 컴퓨터는요, 그냥 피해자로 끝나지가 않아요. 순식간에 공격자의 다음 공격을 위한 전초기지가 돼버리는 거죠. 결국 피해자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또 다른 피해자를 만드는 공범이 되어버리는 셈입니다. 아니, 그럼 이렇게 대놓고 활동하는데 어떻게 안 들킬까요? 바로 피기배킹이라는 아주 교묘한 기법을 씁니다. 이게 뭐냐면 서버 관리할 때 쓰는 정상적인 프로그램 있잖아요. 오픈 SSH라고. 이걸 가짜로 살짝 바꾸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평소에는 정말 죽은 듯이 조용히 숨어 있다가 공격자가 약속된 암호처럼 특정 포트로 똑똑 노크를 하면 그제서야 짠 하고 본색을 드러내는 거죠. 자, 지금까지 코발로스가 얼마나 정교하고 치밀한지 쭉 살펴봤습니다. 근데 진짜 근본적인 질문이 남았죠. 도대체 왜 이런 짓을 하는 걸까요? 이들의 최종 목표는 과연 뭘까요?
자, 그럼 가장 흔한 목표부터 하나씩 지워나가 볼까요? 보통 이런 슈퍼컴퓨터를 해킹하면 뭘 할까요? 그렇죠. 암호화폐 채굴해서 돈 벌겠죠. 그런데 그런 흔적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럼 혹시 기밀 정보를 빼내거나 다른 금전적인 이득을 노렸을까요? 놀랍게도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공격자들은 시스템을 완전히 장악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활동을 한 증거가 단 하나도 없어요. 와, 미스테리가 점점 더 깊어지죠? 그렇다면 도대체 진짜 목표는 뭘까요? 수사관들이 찾아낸 단서는 이렇습니다. 코발로스는 공격자에게 시스템의 모든 파일에 접근하고 어떤 명령이든 내릴 수 있는 말 그대로 만능 열쇠를 쥐어줍니다. 그런데 로그인 정보를 빼돌리는 기능 말고는 다른 어떤 악성 프로그램도 설치하지 않았어요. 이건 비화전연 최고의 금고털이범이 세상에서 가장 단단한 금고를 열어놓고는 정작 아무것도 훔쳐가지 않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상하죠? 이게 뭐 저 혼자만의 생각이 아닙니다. 이 악성 코드를 직접 분석했던 이셋 연구소도 공식적으로 이렇게 말했어요. 공격자들의 진짜 의도는 여전히 알 수 없다. 전문가들도 두 손 두 발 다 든 거죠. 결국 이 코발로스 사건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사실 하나를 깨닫게 해줍니다. 가장 무서운 위협은요, 꼭 시끄럽게 등장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어쩌면 가장 조용하고 가장 은밀하고 심지어 그 목적조차 알 수 없는 존재가 가장 위험할 수 있다는 거죠. 정말 섬뜩하지 않나요?